콜롬비아는 두 가지 면에서 제게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6.25 참전국으로 남미의 유일한 나라이다는 사실입니다. 에, 전사 163명, 부상 448명, 포로 28명 이런 숫자를 보더라도 이 콜롬비아는 정말 우리나라의 고마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 시절 때 이 나라를 방문하셔가지고 특별히 우리 보고타 수도 지역이 해발 2,600m 굉장히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심장이 약한 분들은 고산병에 걸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또 제가 자주 다녔던 성교지도 푸르타 가수가인데 그래도 한인들이 좀 몇 분 사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쉴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 해발 아주 저지대 그러니까 이 바다와 거의 평양을 이루는 아주 저지대에 그게 한국인의 쉼터를 이렇게 마련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은 한국식의 우물도 있고 또 이렇게 방도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도 할 수 있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히 거기에 우리나라 정부 지원으로 지원 쉼터가 있을 정도로 참 이 고마운 나라가 콜롬비아입니다. 두 번째 이 나라는 제가 남미 선교를 처음 시작할 때에 이 나라부터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아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참 그런 나라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자세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콜롬비아는 남미에서 수도는 보고타고 카리브해가 북쪽에 있고 베네수엘라가 옆에 동쪽에 있고 브라질이 남동쪽, 에콰도르 그리고 페루 그리고 태평양을 이렇게 끼는 파나마는 이제 부속쪽에 접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나라에 둘러싸이는 콜롬비아는 미국과도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콜롬비아 정부는 친미예요. 이 남미에서 그렇게 친미가 많지 않는데 이 콜롬비아는 늘 미국과 좋은 관계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네 번째로 큰 경제 지역이면서 또 남미에서 세 번째로 큰 브라질, 멕시코 다음에 콜롬비아입니다. 이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1886년도 콜롬비아 공화국이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비교적 일찍이 이렇게 공화국을 갖추고 있는 나라입니다. 나라의 그 표도 자유와 질서입니다. 리베르타드 이 오르덴이라고 그렇게 휘장에도 적혀 있습니다. 이 나라는 그 저기 우리 볼리비아 공부했듯이 볼리바드 장군이 이 나라 독립하는데 큰 수훈을 세워서 그분을 기념하는 광장도 있습니다. 1830년에는 베네수엘라와 에콰도르가 떨어져 나갔고 그리고 1858년도에는 신그라나다가 공식 국호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그라나다 연합으로 개칭했다가 1863년도에 콜롬비아 합중국으로 이름이 바꿔서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남미에서 유일하게 한국전 참전했던 나라인데 1068명 병력을 파송했고요. 옆에 보이는 이 함대가 우리나라 6.25 때 참전했던 함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1962년도 3월 달에 수교를 했고 71년도 6월 달에는 보고타에 주 콜롬비아 상주 공관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주한 대사관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모두 885명의 이 한민족이 콜롬비아에 거주하고 있는데 1,000명이 되지가 않지요. 중립 외교를 추구하는 관계로 1988년도에는 북한과도 수교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이 나라는 원래 우리 남한하고 관계이고 우리 6.25 때 참전했을 때는 북한이 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형식상
그런 것이지 사실 우리 남한하고 더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1996년도 이 나라 대통령 산페르 대통령이 방한을 했습니다. 에, 여기 콜롬비아 주는 모두 32개 주를 갖추고 있고 인구는 남한 인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5천만. 그래서 인구 밀도가 낮습니다. 사방에 이렇게 개발할 수 있는 많은 농토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많이 개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가면은 많은 땅을 새마을운동 정신으로 개발을 하고 이러기 때문에 다들 잘 사십니다. 제가 이게 콜롬비아 갔을 때 보니까 파라과이에 한국분이 이민 갔다가 실패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 콜롬비아에 오셔가지고 중국집을 식당을 경영을 하는데 그렇게 장사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인이 살짝 우리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많은 손님들이 오는 이유는 뭐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슬쩍 보이시면서 참기름을 보이더라고요. 참기름이 한 방울씩 떨어뜨려주면은 그렇게 남미분들이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아주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또 한 청년인데 이제 갓 30세 됐을까? 근데 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CEO입니다. 아주 그 집도 큰 집을 사고 가게도 잘 운영하는데 거기는 또 어떻게 돈을 버느냐 했더니 그 삼성 프린터를 이제 장사를 하는데 거기 이제 프린터 한 대를 팔고 나서는 그다음 잉크를 이제 그 주입을 해야 되잖아요. 이 잉크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온 것의 10배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해도 장사가 그렇게 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난민은 되게 어느 나라 가든지 우리가 보면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은 그런 생각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남미의 어느 나라 가든지 성공하는 이유는 부지런하죠. 그리고 또한 머리가 좋죠. 이러니까 다 이게 한 가게씩 움직이는 이런 참 CEO들이 많이 있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는 또 이 우리나라의 참전국도 되지만은 한국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좋아요. 대개 남미에는요, 그 일본 사람들이 되게 그 대접을 받습니다. 브라질도 가면은 일본 사람들이 아주 재패라면은 동양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대접을 받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브라질만 해도 일본 사람들은 정직하기 때문에 농업 이민을 딱 오면은 농업으로 계속 브라질에 이렇게 지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참 존경을 받죠. 근데 이제 한국에서 이민 온 분들은 농업 이민을 오더라도 되게 농업 좀 하다가 되게 쌍파울에 와가지고 옷 가게 하면서 패션 장사 쪽으로 들어가서 거기 이제 가게들 하나씩 하고 그게 또 CEO가 됩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한 직업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성공을 했죠. 근데 대부분 남미에 가면은 일본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콜롬비아만은 한국 사람도 일본 사람만큼의 대접을 받아요. 그래서 정말 이 콜롬비아는 참 아주 좋은 나라입니다. 이제 조금 이따 보고타도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콜롬비아 다닐 때 들은 얘기인데 KBS 기자가 51개국을 세계 이거 테마 여행 이 프로젝트로 촬영을 다녔습니다. 그분이 다 돌리고 나서 한국 와서 당신이 어느 나라에 가서 제일 살고 싶으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기자가 자기는 은퇴하고 나면은 콜롬비아 보고타에 가서 살겠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콜롬비아는 그렇게 뭐 이렇게 한국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또 이렇게 음식 문화도 맞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만큼 이 콜롬비아가 한국적인 그런 요소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콜롬비아에 한번 꼭 방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는 5천만밖에 안 되지만 나라 땅덩어리 아주 큽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거기 가서 살 수 있는 곳이 많은데 보고타 수도 인구가 한 1,000만 명 정도로
잡습니다. 그 두 번째 큰 도시가 메데진인데 관광 도시죠. 이 빌 클린턴 대통령의 그 별장이 있기도 하는 곳입니다. 메데진. 그리고 이렇게 도시들이 큰 도시들이 이제 몇 개 있는데 정말 여기가 1970년 이후로 도시화 폭우화되는 바람에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모여서 인구가 이렇게 그 도시 인구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나라의 가장 맹점은 게릴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게릴라는 지금 또 마르크스 레닌주의 즉 공산 좌익이죠. 그 게릴라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이 바로 이 콜롬비아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는 여기 콜롬비아를 가는 것을 별로 이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미국 시민권자들 특별히 좀 돈이 있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당했던 곳이 바로 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콜롬비아에 처음 가게 된 계기는 2002년도로 기억되는데 지금부터 22년 전 이영하 선교사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뭔가니 이 콜롬비아 여기에 개혁 신학교를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이 학교가 1988년도에 최종락 선교사님이 세운 곳인데 1992년부터 학교가 좀 발전이 돼서 김유동 선교사님 잠시 이렇게 책임받다가 이영하 선교사님이 그때 이제 교장으로 계실 때입니다. 이 학교가 되게 그 남미에 있는 신학교가 되게 그렇습니다만은 남미에는 이 신학교육을 정식으로 받지 않고 목회를 하는 분들이 90% 내지 95%입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뭐 파라과이라든요, 또 저기 볼리비아며, 또 우리 다음에 또 살필 그런 나라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이 그저 거의 목회자들이 신학교육 받지 않고 설교만 하면 목사가 돼가지고 그냥 목회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100명 교인이 되고 1000명 교인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목회는 연륜이 있는데 신학 교육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걸 알고 이분들을 초청해서 시작한 것이 신학교입니다. 그 신학교육은 굉장히 남미에서는 필요한 그런 선교사역인데 여기 이제 이영하 선교사님도 이제 학부 중심으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4년 과정은 대학이 됐는데 92년도에 학교가 이제 해서 졸업생들이 이제 자꾸 학사는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학사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이제 MDB 과정을 신설을 하는데 문제는 교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일을 가르칠 만한 교수가 없어서 이영하 선교사님이 특별히 미국에 있는 현직 미국 그 신학교에서 교수하고 계시는 20명에게 편지를 썼다는데 여기는 남미 콜롬비아입니다. 여기 오셔서 MDB 과정을 시작하는데 교수연이 필요한데 꼭 오셔서 봉사해 줘드리면 좋겠습니다. 비행기는 이렇게 본인이 자비 부담해서 오시고 여기서 숙식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실 때는 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뭐 이 정도의 편지가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편지를 받아들이고 이렇게 밤에 계속 꿈자리에 나타날 정도로 야 남미 이게 꼭 가야 되겠는데 이런 편지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언제 한번 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답변을 했어요. 예, 선교사님 제가 언제 시간이 되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2시간 안 돼서 전화가 온 거예요. 국제전화. 이 콜롬비아에서 이용합니다 하고 경상도 사투리 목소리로 그렇게 아주 용감하고 씩씩하게 전화가 오면서 교수님 꼭 좀 와주십시오. 그리고는 날짜를 잡다 하는 거예요. 그중에서 굉장히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연말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인사조로 한번 언젠가 가보겠다고 그렇게 한 건데 당장 그 강의할 날짜를 잡자니
아주 당황스럽고 또 이렇게 국제 전화로 오는데 또 끊을 수도 없고 그래서 네 그러죠. 연말이 돼서 이제 연말도 지나고 연초에 우리 모든 공동의회 마치고 우리 신년 축복성회 마치고 한 1월 말쯤 시간 내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날짜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신없이 연말도 지나고 연초도 이제 지나서 이제 비행기 티켓팅 또 아메리칸 에어라인으로 보고타로 다 가도록 그렇게 끊고 나서 이제 출발하기 한 열흘 전입니다. 열흘 전인데 그래도 거기 뭐 가면은 기후는 어떻고 복장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뭐 이런 기본적인 좀 그 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이 제게 이렇게 준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인터넷으로 이제 그 콜롬비아 쪽으로 들어갔죠. 근데 미국에서 콜롬비아를 접속하니까 아무 정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 국무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아무 정보가 없느냐 했더니 국무부에서 하는 얘기가 미국 시민권자는 콜롬비아 가지 않는 아주 위험한 지역이라고 분류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저는 비행기 티켓도 다 해놓고 지금 거기 저를 기다리고 있는 신학생들 54명이 54명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고 했더니 게릴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미에서 가장 아주 무장 게릴라 활동이 활발한 것이 여기고 얼마 전에도 미국 시민권자가 한 명 살해가 됐다 그러고 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땀이 나고 잠이 안 오는지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출발하기 바로 일주일 전에 우리 교회 앞에 저는 여러 세계 많이 선교를 다녔지만 남미는 처음 가는데 이렇게 경과가 이렇게 돼서 콜롬비아에 가게 됐는데 거기 게릴라 활동이 많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유언장을 써놓고 내가 출발하겠습니다 하고는 교인들 앞에 광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그 젊은 구역이 5구역인데 여기서는 목사님 돌아오실 때까지 그냥 금식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내 이것 같은 얘기를 우리 가정예배 시간에 애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막내가 요한이가 말이죠. 뭐 울면서 아빠 왜 그렇게 위험한 곳에 가시냐고 하면서 날린 거예요. 그러니 저도 얼마나 마음이 약해집니까? 그러나 이거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고 선교지가 지금 기다리는데 그래서 제가 바짝 긴장하면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올라서 이제 한 비행기 다 가는데 내 옆에 미국 분이 앉아 있어요. 미국 국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참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콜롬비아 이거 위험한 나라인데 이분이 어떻게 또 가시느냐. 그리고는 한 2시간 이후로 말을 걸었습니다. 나도 소개하고 그분 소개도 받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국무부에도 확인해보고 또 이렇게 미국인으로서 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자기도 늘 그런 정보를 듣지만 자기는 지금 10년 동안 이 무역하면서 다니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고 그냥 그런 일이 가끔씩 발생하는 정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들려주는가 하니 바로 3일 전에 한 일본인이 그 살해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본인을 이제 체포를 게릴라들이 했답니다. 돈도 듣기 위해서. 근데 그분 돈도 많아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살해될 때까지 돈을 일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살해가 됐다. 그래서 내가 후에 들은 얘기지만은 그 일본 사람 덕분으로 동양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라. 그렇게 해도 죽더라도 돈은 안 나온다더라. 그런 어떤 얘기들이 퍼졌다는 거예요. 좌우지간은 뭐 어떤 얘기가 맞는 건지 모르지만은 미국 분에게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좀 마음의 안도를 얻었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사람 어디다 다 살 곳인데 뭐 거기야 뭐 하고는 그래서 이제 보고타에 내려서 이렇게 나가니까 공항에 나가니까 이영환 선교사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그리고 이제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내가 하면서 했는데 그저
그 선교사님은 씩 웃으면서 한마디도 게릴라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일주일 강의를 다 마치고 이제 공항으로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미국으로 오는 비행기 타기 직전에 이영하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 사실 교수님, 우리 집, 우리 신학교 있는 거기가 이게 게릴라의 아지트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매일 아침마다 한 번씩 문을 탁탁 두드리는데 그 누가 가서 하는데 나는 거지가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뭐 밥을 제공하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분들이 다 게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고파가지고 오면은 신학교에서 항상 음식을 이렇게 공유하고 해서 이분들이 신학교를 잘 지켜준다는 겁니다. 아, 그 얘기를 듣고 두 번째 또 침담이 나는지 그래서 돌아온 것이 이곳인데 제가 그 첫 번 강의 마치고 돌아오는 날 이 콜롬비아 있는 그 학생들 그 가운데는요 그 당시는 상당히 지식인들이 많았습니다. 그 정부의 관료들도 있었고 교장 선생님도 있었고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다 현지 학교 그리고 또한 그 공무원들도 여러 분이 있었고 교사 출신들 아주 수준이 높았어요. 이분들 영어도 잘 강의를 알아듣고 영어도 배파를 직접 잘 쓰고 이런 이제 클래스였는데 이분들이요 제가 이제 강의 끝나고 가는 마지막 시간에 막 울면서 전송하기를 다음에 꼭 다시 와달라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먹고 제가 그 약속을 했습니다. 네, 꼭 다시 오겠다고 3개월 이내로 꼭 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왔는데 이 공항에 가면서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진땀이 나는지 그때도 또 이제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 됐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시작된 콜롬비아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 제가 1년에도 2번씩 어떤 때는 3번씩 하면서 길러냈던 학생들이 BTH하고 또 THM 마스터 또 MDiv 이렇게 하고서 이 학생들 가운데서 박사과정 학생은 또 우리 조한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플루신학교에 전액 장학금으로 또 이렇게 추천이 돼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박사학위를 받게 하고 그리고는 돌아와서 교수하게끔 하는 이런 일들이 콜롬비아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제가 이 콜롬비아 사역한다는 소식을 듣고 볼리비아에 있는 정원실 총장님이 저를 또 볼리비아에도 여기도 우리 학교 있습니다 하고 갔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남미 7개국을 이렇게 다닐 수 있었던 그 기초적인 첫발걸음이 바로 콜롬비아였습니다. 이 콜롬비아 이 게릴라들이 정부군과 맞서서 투쟁을 하는데 그들의 그 게릴라는 1966년도 콜롬비아 공산당에서 분리된 그런 혁명단체로 독립적인 정치기구로 여겨집니다. 2013년도 통계에 따르면 제가 한참 그때 다닐 때예요. 7천에서 10,000명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정부 기관의 공격 사건 가운데서 거의 30%가 이 게릴라의 행동으로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코로나 때입니다. 지난 3년 전에 2021년에 콜롬비아 국민해방군과 동맹해서 콜롬비아 정글 남부 남동부와 안데스 산맥 평년지에서 활약을 하면서부터 정부군과 맞서는 게 조금 지금은 이렇게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게릴라가 예전보다 덜 위험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보고타 수도에 우리 산타 테르 광장 이것이 이제 그 중심인데 여기 이제 국립 콜롬비아 대학이 있습니다. 이 콜롬비아에서는 가장 큰 국립 대학인데 콜롬비아 학제는 6살 이전에 유치원에서 첫 학업을 시작하고요. 초등교육은 4년입니다. 무료 의무 교육이고 중학교 교육은 11살에 시작해서 6년 동안 혹은 7년 동안 이렇게 가르치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하는 것입니다. 학제가 이 미국 학제보다 1, 2년 좀 부족합니다. 현재 그 보고타는 남미의 아테네 할 정도로 여기에 많은 대학이 있습니다. 24개의 국립대학과 수많은 사립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이 보고타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남아메리카의 아테네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볼리바르 광장이에요. 그 볼리바르 장군이 이 나라 콜롬비아 독립하는데 크게 공헌을 해서 이분 광장이 있습니다. 또 메디지는 여기서 비행기로 한 1시간 반 정도 이동거리인데 자동차로 가보면 한 7시간 걸리는 그런 곳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아름다운 미양, 태평양 바로 항구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미녀들도 많다고 그럽니다. 문화도 풍부한 것으로 메디진 하면은 아주 콜롬비아 사람들도 꼭 가보고 싶은 곳, 또 휴양을 하는 곳, 이런 곳으로 유명합니다. 메디진, 메디진이라고 읽고요. 그게 엘 베놀이라는 곳, 돌산이 또 아주 기막히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항구가 좋고 공기도 참 좋고 그리고 자연 환경도 좋아서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에 밀집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 경관 참 빼어납니다. 그래서 이 어딘지 모르지만은 그 뭐 다 비밀이니까 빌 클린턴 대통령의 별장이 여기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시간 될 때마다 가끔씩 와서 여기서 2박 3일 머물고 가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너무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메데진. 또 콜롬비아 하면은 커피 생산 2위를 이제 브라질 다음으로 맡는 나라로 그리고 바나나, 담배 이런 곳이 유명한데 커피가 잘 생산되는 곳은 마약이 또 잘 자라더라고요. 그 남미의 대부분 나라들이 마약 많이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콜롬비아에도 엄청난 양의 마약이 제조가 됩니다. 그래서 남미에서 제작되는 마약의 한 80% 정도가 콜롬비아에 직결해 가지고 이게 미국으로 수출을 합니다. 미국도 이 공식적으로 마약을 이렇게 수입을 하지요. 공식적으로. 대개 보면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수술 전에 마취제 놓잖아요. 다 마약입니다. 또 암 환자들에게 진통제 놓잖아요. 다 마약이에요. 그래서 의료용으로 마약이 공식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참 수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마약 이렇게 좋지 않는 그런 이제 뒷거래, 이 암거래 이런 것도 이 콜롬비아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커피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커피 농장으로 갑니다. 제가 콜롬비아 갈 때마다 커피 공장이 옆에 있어서 자주 가서 견학도 하고 거기서 이렇게 구입도 하고 이러는데 커피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또 우리는 차만 마시는데 또 여기 보면은 커피가 음식 이렇게 넣는데도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 또 이 커피주도 있더라고요. 커피로 이렇게 술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것도 있고 하여튼 커피가 다양하게 여기서 생산이 됩니다. 이렇게 자라온 커피를 다 손으로 따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구워서 이렇게 하면은 이거를 말리죠. 다 이렇게 말려서 그다음 다시 이제 굽고 이거 잘 구워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볕에다가 잘 말려서 이걸 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커피를 먹는 것인데 여기는 커피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싸서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구입하는데 요 옆에 있는 도표가 이제 커피가 이제 심겨져부터 이제 제품으로 생산될 때까지의 그런 공정 과정을 쭉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콜롬비아 보고따, 우리 보고타라고 발음하는데 현지인들은 보고따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해발이 2,600m. 굉장히 아주 큰 도시입니다. 1,000만 정도가 사는 곳으로 이렇게 여기에 주변에 땅이 비옥한 농업지대 중심에 있고 섬유, 유리, 담배 공업도 발달돼 있으며 이 대도시에 있는 모든 요건을 이게 보고따가 잘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 보고따의 그 야경이 아주 유명한데요. 여기 위에 높은 그 남산이 있는데 케이블카 타고도 가고 밤에 우리 주로 운전해서 여기 가서 밑으로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그리고 다운타운
그 모습이 나오는데 다운타운 현대식 건물과 함께 또 전통식 건물들이 요새 많이 있습니다. 몬세라떼라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전체 시내를 내다보는 남산이죠. 예, 거기서 내다본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이 시가지의 모습이고요. 거기 또 유명한 것이 황금 박물관이 있습니다. 보고타의 공항 이름이 엘 도라도 공항. 도라도라는 말이 황금이라는 뜻이죠. 황금. 그와 같이 이만큼 콜롬비아는 이 금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금이 어떻게 금광을 발견했고 이 금광을 통해서 이 순금 가지고 얼마나 많은 작품을 남길 것인가 하는 것을 이게 모한 이 황금 박물관이 있어요. 금박물관에 이렇게 갑니다. 사람이 많을 때는 이 금박물관도 시간 예약제가 있어요. 그 시간 예약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세계적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몰렸는데 거기 가보면 다 금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이 금이죠. 그래서 이 정말 여기 가보면은 금을 다 구경하고 나면은 아, 금이 별거 아니네 할 정도로 금이 그렇게 많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조개, 팔 이런 모습들 그리고 금장 장식구들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타에서 한 2시간 정도 이제 가는 곳에 십바키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안데스 산맥에 여러 산들 같이 보이는데 거의 다 소금산이라 그래요. 전체가 소금이에요. 아,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 노아 우리 홍수 때에 그때 이게 안데스 산맥이 돌출했기 때문에 그 전에 깊은 바다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래가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전체가 또 산 전체가 소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소금 성당을 맙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티켓 값도 꽤 비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하로 터널로 이렇게 내려가면 옛날에 여기에 다 소금 성당에서 소금을 캐내고 했던 광산이 있었죠. 거기에 이제 성당도 있습니다. 일을 마친 광부들이 이제 미사를 드렸던 그런 공간입니다. 지금 여기에 소금으로 다 이렇게 위에 천장에도 소금으로 다 깔렸지만 소금으로 이렇게 십자가를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도 다 소금이고요. 다 소금이에요 이게. 이런 곳인데 여기 앉아있는 의자며 이렇게 다 소금인데 이런 다 소금으로 된 내부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 또 앉아서 이렇게 위에 사진도 찍는데 그게 큰 아주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가지고 장면만 그런 소리가 나며 그 성당 정체가 아주 굉장한 규모를 갖추고 있는 이 소금 성당 내부도 여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입니다 이게. 그 보고타 하면은 소금 성당 보러 가자 알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모조품을 또 이렇게 전시해 놓고 있고 여기 좀 성당으로 들어가는 길목 거의 모든 게 이게 다 소금인데 이걸 다 깎아 가지고 이런 건물로 또 이렇게 성당으로 만든 모습입니다. 또 우리 보고타 하면은 한국에서 유명한 G12 운동의 본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G12 하면은 Government of 12 창시자 세자르 가스텔라노스 그렇게 연세도 많지 않아요. 이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오셔가지고 구역 조직을 보고 감명을 받아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G12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또 유명해져 가지고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보고타에 와서 G12 운동 여기에 참여하고 지금도 싱가포르와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세미나하면서 이 G12 운동을 하지요. 이 본문이 이제 이 본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우리 디에고 교수의 안내를 받고 여기 가서 직접 예배도 참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세계 평화와 국가 위기를 위한 기도의 대성회 이런 것도 우리 월드컵 경기장에 살 때에 이분이 주광상으로
추천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G12 운동의 그 공식 명칭이 MCI입니다. 미시온 카리스마티카 인테르나시오네. 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장에 굉장히 찬양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게 안무를 한 그 몸찬양과 더불어 굉장히 찬양이 뜨겁죠. 그리고 여기서 G12 예수님의 그 제자 운동 이런 것으로 한국교회가 굉장히 또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한때는 250명, 300명 단위로 목사님들이 여기에 컨퍼런스 참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보고타는요 남미의 아주 중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 남미의 어떤 헤드코르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통일교 본부도 여기에 있더라고요. 남미의 통일교 본부가 여기 있습니다. 또 이재로 거기도 여기를 본부로 두고 많은 이재력파들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이단 사입이 이들의 그런 어떤 아지타 이런 것이 또 보고타입니다. 그래서 참 여기는 참 묘한 곳인데 자 여기 이제 제가 주로 다녔던 콜롬비아 장로회 신학교는 푸사 가수가에 있습니다. 보고타에서 한 1시간 반 내지 2시간 도로가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타고 내려가면은 있는 곳인데 이 자체만 또 이 도시가 1950m입니다. 해발이. 그래서 굉장히 높죠. 그 여기서 보이는 저 산은 엄청 높은 산이에요. 3,000m 다 넘을 겁니다. 이런 곳인데 여기 이제 제가 이 학교에 많이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최소한 한 17년간 다녔던 이 학교인데 여기에 키운 제자들이 지금은 다 학교에 중요한 교수직을 맡고 있고 그래서 이 콜롬비아 교계에 다 공헌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여름 특강으로 갔을 때의 학생인데 그때 학생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는 요 학생들인데 다 영어로 강의를 듣는 학생들입니다. 또 여기에 우리 선교사님인데 우리 지금 현재 이필장 선교사님 아기를 안고 있는 우리 요 올패밀리죠. 이분이 이 신학교 책임을 맡고 있고 제 옆에 있는 분이 김유동 선교사님이에요. 이 콜롬비아에서는 가장 고참 선교사님인데 두 분 다 이렇게 우리 장로교 통합측입니다. 통합측이고 또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 학교입니다. 본래 여기는 최정락 선교사님이 세웠던 학교인데 이분이 일찍이 돌아가셨습니다. 1998년도에 그리고 김유동 선교사님 이어서 이영환 선교사님하고 지금은 이필장 선교사님이 지금 하고 계신 곳인데 여기가 이제 건물이 좀 여러 가지 좁고 그래서 2004년도 2월 달에 제가 뉴욕의 최건사님을 모시고 이분은 성막을 직접 제조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학교에서도 자기가 성막을 만든 50분의 1로 만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재연을 했어요. 4시간 동안. 4시간 동안 재연하면서 성막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모시고 갔더니 그분의 그 남편 우리 장로님이신데 그분이 3,000불을 그때 시드만이 헌금을 내주셔가지고 이걸 가지고 신축 건물이 잘 공정이 돼서 지금은 다 아까 제가 앞에 찍었던 사진 그 강의실이 아주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참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 가보면 또 우리 한국관이 있어서 우리 그 한국 식당이 보고타에 있어요. 우리 김만중 장로님 한인회 회장도 여러 해 하셨습니다. 김종복 경관님 이게 반주도 잘하시고 또 이렇게 식당을 이렇게 경영하시면서 신학교에 좋은 후원자로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타에는 또 우리 김유동 선교사님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개혁신학교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제가 이 학교에도 자주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에 김선은 선교사님이 계셔서 태권도 선교를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김선은 선교사님은 유럽에 계신 분이고
또 이제 그 고신증 목사님이신데 그 필라델피아에 오셔서 저하고 같은 동네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뜻이 계셔가지고 온 가족이 남미에 가셔서 선교하시는데 주로 이제 아마존 선교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는 지금은 이 콜롬비아에 태권도 선교를 하고 계시면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현직 목사님들 중심으로 이렇게 세미나를 개최해서 또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김선훈 선교사님이 현직 지금 하고 계시는데 참 좋습니다. 그리고 서신길 선교사님이라고 아주 고참이시죠. 그분도 이제 은퇴를 하셨을 겁니다. 그분도 참 오랫동안 이 콜롬비아를 지키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참 이런 분들이 있기에 오늘 남미 선교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김선훈 선교사님, 우리 장로교 우리 이 학장님과 노회장님과 함께 MOU를 초연하시고 또 최근에는 한식 요리 학교 이걸 또 세워서 이분들 강사 훈련을 시키고 이분들 이게 콜롬비아에 가봐도 한류가 너무 아주 활발하게 전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목 감기가 있어서 목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일찍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눌 얘기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